자, 8월 11일 화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급등임박 건설주 3종목을 들고 왔어요. 오늘 소통방에서는 2가지의 종목을 집중해서 매매를 했었고요. 일전에 영상으로도 업로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타점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짧게 한번 리뷰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장 역시 코스닥과 코스피의 흐름,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됐죠.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약간의 긴장은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들고 온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 그리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과 부동산 경기 회복 전망으로 바닥 구간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고, 어떠한 세력의 특징적인 흐름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준비했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일단 소통방에서 매매했던 2가지의 종목을 짧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 넘어가면, 자, 첫 번째 종목은 아진 엑스텍 종목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뉴파워 플라즈마 종목,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죠. 아진 엑스텍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3일날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같이 업로드해드렸던 고영 종목 또한 최근에 급등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드렸고요. 그리고 8월 4일날 뉴파워 플라즈마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명확한 세력의 흔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 영상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뉴파워 플라즈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28%가 넘는 수익을 챙겨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진 엑스텍 종목 또한 약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와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아진 엑스텍 종목과 뉴파워 플라즈마 종목의 공통점이 있죠. 자, 오늘 둘 다 똑같이 돌파와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겼죠. 자, 뉴파워 플라즈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얘는 신고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 3가지가 모두 나왔습니다. 자, 개인들이 좋아하는 3가지, 장대 양봉과 돌파, 그리고 신고가, 상한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면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소통방 제1원칙이 있죠. 개인들이 관심이 없고 싫어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자. 우리가 이런 장대 양봉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낮은 가격을 공략해서 오래 들고 가는 스윙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당일 시가 매매 또는 단타 매매로 하루하루 빠르게 수익을 올리시는 투자자분들도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윙으로 접근을 했고요. 아진 엑스텍 종목 같은 경우에도 스윙으로 접근을 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매수 타점이 나와서 한 번 더 매수 알람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뉴파워 플라즈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대한 비정상적인 흐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려내는 흐름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정배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영상에서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날 8월 4일날 여러분들께 어떤 관점으로 설명드리는지 짧게 한 10초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한번 나와주고 차트는 흘러내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거지에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설거지는 떨어지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서 짧게 매집 이후에 팔아먹고 죽는, 그러면 이런 구간이 새롭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겠죠.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 매물대 안까지 주가를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백억의 돈을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주가가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도 매물이 나오고, 이 구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도 매물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매물대 구간에 부딪혔을 때 거칠게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 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간은 바닥을 잡고 방향을 잡아 돌리면서 돈을 쓰는 모습들, 그리고 주가가 매물대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매물대 상단까지 올라왔을 때 거칠게 흔드는 모습들, 즉 이 말은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개인들을 손절시켜서 물량을 확보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에 가격 상승, 가격을 상승시켜서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는 과정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한 사이클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도 주식으로 손실 나는 일은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급등 직전에 개인들을 세게 한번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리면서
앞에 매물 소화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 이미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와야만 하는 종목이구나를 여기서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면 늦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매집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고요. 여기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들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얘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거라면 다시 한번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을 포착하고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타겟 구간 돌파 시에 분할로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아진엑스텍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날 8월 3일 도지 캔들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8월 3일이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렸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 이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상한가 이후에 팔아먹는 흐름들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흐름이죠. 즉, 물량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를 만들어냅니다. 얘네들이 준비 없이 갑자기 상한가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물량을 들고 있다는 거를 이 상한가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더 높은 구간에서 팔아먹기 위한 세력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인 캔들이에요. 명확한 매집 파동이 없이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하고요. 상한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개인들이 환장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한번 팔아먹고 고점을 한 번 더 넘기면서 팔아먹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매도, 2차 매도, 쌍봉의 형태로 세력들이 팔아먹는 구간이 나옵니다. 즉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 나와요. 자, 이후의 흐름을 봤더니 장 중에 돈을 한번 다시 밀어 넣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가에도 돈을 밀어 넣고요. 지지선 이탈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리면서 주가가 이 구간에서 흔들기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팔아먹은 흐름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력의 흔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다 팔아먹고 여기서 다 팔아먹었으면 이런 비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주가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차트는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이 높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돈을 쓰고 있다 라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요. 수많은 개인들에게 물량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매물대가 되겠죠. 자, 돈을 못 버는 매물대 안에서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어요. 매물대 최상단까지 건드리고 빼고요. 다시 한번 그 물량을 받아오고 이탈로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을 돌려내고 한 차례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매집 구간은 이런 구간이죠. 여기서는 팔아먹는 흐름이 아니라 돈을 쓰는 흐름이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서 썼던 돈들과 모았던 물량들은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매물대 상단을 넘기면서 팔아먹는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자, 매도하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근데 매집 구간 내에서 썼던 돈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량 계산하는 방법도 아시면 이런 타겟 구간이 돌파됐을 때 물량이 전량 매도가 됐는지 아니면 물량을 아직 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 물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소통방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날 분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가 팔아먹을 때 파동도 보시면 매물대 상단에 부딪혔을 때 거칠게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곱게 안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세력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한 차례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물량이 정리가 되겠죠.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팔아먹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시간대도 11시 55분이고요. 자,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세력들의 물량이 수많은 개인들에게 넘기면서 이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고가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고작 10분 올리고 다시 타겟 구간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흐름들은 전량 매도가 될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팔아먹는 흐름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을 좀 꼬시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가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냈을 때 이날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매물대 구간에 도달했을 때 매물 소화하는 흐름들 그리고 돌파를 만들어냈지만 이것도 가짜였어요. 자, 윗골이죠. 그냥 찌르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은 이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면서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찌르고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그 물량을 받아오고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요. 흐름을 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급등 직전에 마지막으로 매물 소화하고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타겟 구간이 돌파됐을 때 얘네가 매도하는 흐름인지
아니면 휩소인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은 이런 자극적인 흐름들입니다. 자, 이날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기서 물량 정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3일 동안 매집량을 추가적으로 더 늘려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분봉으로 들어가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 당일 장중 매매로 알람 사인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타점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세력의 흔적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여기 돌파대 따라붙은 개인들 새롭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요. 개인들을 가두고 주가를 빼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절할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도 이악 물고 버티는 개인들도 존재를 할 겁니다. 이 검정색 선 아래에서 매물대 아래에서 얘네들이 만들어가는 파동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얘네가 시가마다 만들어내는 어떤 특징적인 흐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흐름도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돈을 못 버는 매물대 아래에서 거칠게 흔들죠. 그리고 매물대 최상단까지 한번 건드리고 뺍니다. 1차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한 거예요. 자, 매물 소화는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에게 본전값을 한번 주면서 물량 확보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하락을 한번 맞았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여기에 따라 들어갔던 개인들,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 누군가는 약손절로 탈출을 하는 개인들도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 물량을 한 번 더 건드려주는 오늘의 흐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오늘의 흐름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가에 얘네들이 거칠게 흔들죠. 그리고 매물대 상단까지 올려다 놓고 흔들어요. 자, 그래도 물량이 안 나와. 그러면 한 번 더 깹니다. 근데 얘네가 어떤 특정 라인대를 지키죠. 지켜야 되는 라인대를 지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서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됐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쭉 수렴시킵니다. 그리고 안 깨죠. 흐름을 살려가면서 최상단에 있는 매물대까지 소화를 하고요. 이후에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방금 제가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세력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이 오늘 슈팅을 뽑아내겠구나, 오늘 돌파를 만들어내겠구나 라는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차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만들어낼 때도 VI가 한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손익비가 맞는 매수 타점을 잡으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고민해야 될 게 매도 타이밍이죠. 매도 타이밍의 정답은 없습니다. 3% 먹고 팔아도 정답이고요. 5% 먹고 팔아도 정답. 머리 끝까지 확인하고 머리 끝에서 팔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에서 던지는 편이에요. 어디서부터 분할 매도를 할까? 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일단 VI가 걸리게 되면 이 종목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 종목을 다 쳐다보겠죠. VI 이후에 분할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당연하게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요. 개인들이 관심이 없고 싫어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자주 돌려보시면서 매수 타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는 만큼, 타점까지 말씀을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급등 임박 건설주 세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렸고 관심 종목에 계속해서 넣어놓고 지켜보던 종목이었어요. 자, 주가 상승의 원리, 모든 종목이든 어떤 차트에서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장대 양봉을 통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남들보다 먼저 파악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겠죠. 자,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 구간이 비정상적인 구간이구나, 즉 이 차트의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구나를 한 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짧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최근 구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매매할 수 있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네가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은 바닥을 잡고 방향을 돌리는 모습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돈을 밀어넣는 장대 양봉 캔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일단 1차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장대 양봉 캔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진행하겠죠. 얘네가 지금 매집의 시작을 알리는 매집봉인지 아니면 낮은 구간에서 짧게 모아서 팔아먹고 죽는 설거지의 흐름인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시중에 유튜버들 보시면 이런 거래 터진 장대 양봉이 바닥 구간에서 등장을 했어. 그러면 매집봉 떴다. 이 차트의 세력들이 돈을 밀어 넣었다. 이렇게 단정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캔들이 매집봉인 거를 뒤의 흐름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대로 무너지면 설거지가 되는 거고요. 흐름을 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돈을 밀어 넣는다. 그러면 이 캔들이 매집봉이 되는 거예요. 이 뒤의 흐름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의 흐름을 봤더니 무너지지 않고 흐름을 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개인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돈을 또 밀어 넣죠. 자, 여러분들 이 뒤에 만들어가는 이 흐름들이 얘가 설거지의 가능성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제 눈 감고 들어도 비정상적인 구간, 인위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앞에는 전부 다 매물대예요. 자, 돈을 못 버는 매물대 아래에서 돈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즉 물량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타겟 구간은 이 윗구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확인이 됐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수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로 발산을 할 것이다.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래로 발산을 해서 더 낮은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 발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차트를 볼 필요가 없죠.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위로 발산을 했을 때는 매물대를 맞고 떨어질 것인지, 즉 매물 소화를 한번 하고 눌렀다가 개인들 털어내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바로 뚫어 올릴지, 고가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슈팅을 뽑아낼지, 얘네가 어떤 파동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당일 아침에 검색식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됩니다. 얘네가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 그럼 어차피 우리한테 매수 타점이 안 나오죠. 다음날 특정 검색식에 어떠한 흐름들이 확인이 돼. 그러면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면 됩니다. 자, 이런 흐름들은 정해져 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분차트에서 다양한 흐름들을 많이 마주해 보셔야 돼요. 디테일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얘는 바로 뚫어 올렸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돌파와 장대 양봉을 뽑아냅니다. 자, 거래량 보시면 압도적으로 발생이 되죠. 얘는 매집 구간 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매물까지 받으면서 돌파를 시켰죠. 당일날 돌파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검정색 선 아래에서는 돈을 쓰는 흐름이겠죠. 여기에서 던지는 개인들의 물량도 받아줘야 되니까 돈을 쓰는 흐름일 것이고요. 타겟 구간이 돌파됐을 때는 팔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낮은 구간에서 모았던 세력들의 물량이 수많은 개인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도하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합니다. 압도적으로 발생을 하죠. 자, 이거 다 개인들이 받아가는 돈입니다. 자, 다 팔아먹으면 이런 식으로 주가는 하락을 하는 게 정상이다. 거래 터진 장대 양봉 뒤에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더 가더라도 개인들을 털어내고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 팔아먹었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들을 태우고 상승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래 터진 장대 양봉 뒤에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똑같은 원리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이런 라인대를 살리고 돈을 한번 다시 밀어넣죠.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 설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흐름을 또 살려간다. 그러면 여기 돌파가 나오겠죠. 지금 이 구간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돈을 계속 밀어넣어요. 음봉에서도 4천억 가까운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죠. 개인들 털어내고 다시 그 물량을 받아오고요. 이날 5,610억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자, 매물대 최상단까지 건드렸다가 빼요. 그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오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세력의 흔적은 확인이 됐어요. 지금 이 구간이랑 모양은 다르죠. 근데 원리가 100% 같습니다. 물량 확보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매물을 받으면서 돈을 엄청 쓰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누군가가 돈을 쓰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로 볼 수 있는 매집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매집량이 짧죠. 그러면 파동도 짧게 나오겠구나 까지 생각을 연장해 볼 수가 있고요. 돌파를 만들어내고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 팔아먹으면 흘러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자, 주가 상승의 원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 확보하죠. 그리고 가격 상승시켜서 차익 실현하죠. 그러면 차트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다시 한번 물량 확보하죠. 그리고 가격 상승시켜서 차익 실현하죠. 그리고 차트는 끝이 납니다.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돈 쓰고 털어내고 다시 한번 그 물량을 건드리고 매물을 전부 다 받아오죠. 근데 돌파를 만들어냈지만
꼴랑 이 윗꼬리에 물량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들 털어내고 다시 한번 그 물량을 받아옵니다. 여러분들 이 최고로 높은 구간에서 지금 얘네가 조 단위의 돈을 썼어요. 거래대금 보이시죠? 하루에만 조 단위가 넘는 돈을 씁니다. 이 최고로 높은 구간에서 준비를 했다는 거는, 물량 확보를 했다는 거는 더 높은 곳에서 팔아먹겠다는 세력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고요.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를 뺍니다. 물량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다면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자체가 존재를 하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무너졌어요. 지수 상황도 안 좋기도 했고 개인들의 투심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켜도 받아갈 만한 어떤 개인들의 자금이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돌아가는 선택을 하죠. 지지선 이탈시키고 이런 라인대가 이탈될 때 개인들은 많이 손절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매매할 수 있는 근거도 안 나오고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자, 똑같아요. 바닥을 잡고 돈을 밀어넣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옆으로 가요. 말이 안 되죠. 머리 위에는 122평과 62평선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높은 구간에서 얘네들이 돈을 썼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죠. 그러면 얘네들의 평단가도 어느 정도 낮아졌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력들도 물 탄 거예요. 우리가 세력들의 물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세력이면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물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로 보는 거예요.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가는 이 흐름들 자체가 한 15분봉 정도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누군가가 개입이 됐죠. 개입이 됐으니까 하락을 멈춰내고 방향을 돌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얘네가 박스를 쳐요. 앞에는 전부 다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 구간 자체도 최소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간에서 모았던 물량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키면서 팔아먹고 죽는 이런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매수 버튼을 누르시는 것보다 이상한 흐름들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날 시가 갭을 띄워서 앞에 매물대를 한번 건드리고 빼죠. 그리고 다음날도 시가 갭으로 상승을 해서 앞에 매물대를 건드리고 뺍니다. 그리고 거칠게 흔들면서 물량 확보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그 매물대를 다시 한번 건드렸다가 빼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주가를 밀어 올리는데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인들을 털어내고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내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다시 주가를 밀어 올리는데 돈 들어가고요. 지금 계속해서 돈을 쓰는 흐름만 있죠. 차익 실현하는 과정이 안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할 때는 가격을 상승시켜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장대 양봉과 돌파를 만들어내야 돼요. 얘는 그런 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물량 확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매집량을 얼마나 더 늘려갈지, 당장 이번 주에 상승을 만들어낼지, 이걸 지금 당장에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간 내에서도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타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타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매물대 상단에 도달했을 때, 아까 제가 타점 리뷰해드린 것처럼 매물대 상단에 도달했을 때 어떠한 이동평균선의 흐름과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소통방에서 다 같이 매수 매도를 진행해서 타점이 나올 때 알람 사인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타점이 안 나오면 못 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낮은 가격을 준다면 낮은 가격을 공략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스윙 타점 같은 경우에는 짧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서 얘네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죠. 돈을 여기서 많이 쓰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개인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어떠한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시켜. 그러면 이런 구간이 스윙 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구간에서 물량 확보를 하다가 개인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에서 스윙 타점이 나옵니다. 스윙은 내가 아무 데서나 사서 오래 들고 있다고 스윙이 아니에요. 무조건 평단가가 낮은 자리, 그러니까 세력의 평단가가 이쯤 언저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개인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낮은 자리를 준다.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모아가는 매매의 시작인 스윙 타점이 나오게 되고요. 다만 비중 조절은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몰빵하시면 안 돼요. 스윙 타점 관련해서도 지난 영상들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통방 신청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들만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E&A입니다. 삼성 E&A. 자, 이 종목도 좀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면 준비하는 구간, 그리고 팔아먹는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높은 구간에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팔아먹습니다. 자, 팔아먹을 때 거래량을 한번 집중해서 봐보세요. 여기서 돈 쓰고요. 팔아먹을 때 압도적으로 거래량 발생하죠. 여기서 준비하고요. 팔아먹을 때 압도적으로 거래량 발생합니다. 거래 터진 장대양봉 뒤에 매매하면 이렇게 깊은 하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설거지 한번 주고 이대로 흘러내리면 어느 때와 같이 단타 치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설거지, 여기도 설거지. 근데 안 무너지죠. 돈을 다시 한번 밀어 넣어요. 그러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설거지라면 차트는 무너지는 게 맞죠. 근데 그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옵니다. 비교적 가까운 매물대 안에서 돈을 잔뜩 쓰고 있어요. 자,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최소로 생각할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고요. 자, 지금 앞에는 전부 다 매물대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물대가 있고 여기도 매물대가 있고 여기도 매물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보지 말자고요. 자, 여기서는 돈을 쓰는 흐름이죠. 매물대 최상단까지 정확히 터치를 하고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매집 구간은 여기서부터 돈을 쓰면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설거지라고 치고 뭐 앞에 매물을 받아오는 건지 설거지인지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죠. 일단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떨어지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서 짧게 모아서 팔고 죽는 설거지의 흐름으로 보고 여기는 무조건이죠. 자, 여기서 모았으면 팔아먹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찌르고 무너졌어요. 가짜로 돌파시켰죠. 기본적으로 이 가짜 돌파의 개념은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얘네가 만약에 여기서 압도적으로 매도하는 거래대금이 발생이 됐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모았던 물량을 짧게 정리하고 죽는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가짜 돌파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거래량이 발생이 되지 않았고 그냥 찌르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아래에서 놀고 있죠. 그러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분 차트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까지는 메리트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비정상적인 구간이 확인이 되죠. 그럼 짧게 모아서 팔고 죽으면 안 볼 건데 얘네가 물량 확보를 할 때 어떤 흐름으로 올라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좀 심화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자,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가 쌍바닥을 만들죠. 그리고 흐름을 살려가고요. 시가에 돈 밀어넣고 털고 돈 밀어넣고 털고 쭉 끌어올려서 매물을 받으면서 돌파를 시켜요. 자,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은 이 윗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 좀 더 짧은 봉 차트로 볼까요? 자, 짧은 봉 차트로 봐도 얘네가 그냥 시장가로 밀어 올리죠. 그리고 털고 찌르고 무너져요. 이거는 매도하는 파동이 아니죠. 팔아먹는 파동보다는 흔들기에 가까운 파동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수렴됐을 때 아래로 발산을 합니다. 그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얘네가 이 뒤에 어떠한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매매 시나리오를 그려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자, 개인들을 꼬시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가짜 돌파니까 여기에 따라붙은 개인들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라인대가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라인, 이런 라인대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고, 세 번 지키고, 네 번 지켰죠. 그러면 앞에 물려있는 개인들, 여기에 새롭게 따라탔던 개인들, 여기를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버팁니다. 자, 깼을 때 폭락 나오죠. 툼에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는 물량 확보 과정, 그리고 다시 한번 흐름을 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의 흐름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매물대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튀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있죠.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 여기에 따라탔던 개인들이 많이 손절을 진행했어. 그러면 바로 뚫어 올릴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손절을 안 했어. 그러면 한 번 더 물량 확보를 하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출발할 수도 있겠죠.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볼 필요 없어요.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돌려내면서 흐름을 이렇게 살려간다. 그럼 봐야죠. 자, 급등 직전의 흐름들을 제가 일단 펜으로 여러분께 최대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져야 돼요. 다양한 파동들을 마주하고 다양한 흐름들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 가신다면 이런 게 다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흐름들을 시가에 만들어주면 시가 매매가 되는 거고 시가에 매물 소화하고 눌렀다가 장중에 한 번 더 소화를 하고 막판에 슈팅을 뽑아낼 수도 있고 시가에 눌렀다가 종가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면 이게 종가 베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하루하루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종목 역시 매수 타점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영상 보시고 아무 데서나 사시면 안 됩니다. 타점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역시 소통방에서는 다 같이 매수 매도를 진행해서 수익을 낼 예정이고요. 매수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지금 건설주들이 무더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차트가 한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자, 시원하게 해 먹는 구간, 그리고 압도적으로 거래량 발생이 되죠. 돌파 때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개인들은 돌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돌파 때 물량 넘어가고, 돌파 때 물량 넘어가고, 돌파 때 물량 넘어가고, 피날레 나오고 차트는 하락을 합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 설거지까지 정석적으로 해먹고 끝난 차트예요. 얘네가 이대로 흘러내리면 그냥 상장 폐지가 되던지 말던지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이게 나오면 관심을 가져야죠. 지금 거의 모든 종목들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방향을 돌려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 종목 역시 머리 위에 62평과 122평이 머리 위에 존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애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튀어나오고 무너지면 신경 안 쓸 건데 얘네가 무너지지 않고 고가에서 5일 동안 만들어내는 이 흐름,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죠. 자,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얘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최고점 꼭대기에 물려있는 개인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탈될 때 손절하고, 이탈될 때 손절하고, 이탈될 때 손절하고, 어떠한 개인의 손절이 또 다른 개인의 손절만 불러일으키는 전형적인 정상적인 차트예요. 계속해서 손절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버티고 있어요? 누군가가 물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한 차례 시원하게 해 먹으려고 세력들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 종목은 바로 분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급등 직전의 흐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제가 펜으로 이런 흐름들 자주 그리죠. 여러분들 이게 이거예요. 다만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날 상승이 나온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보시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 타겟 구간을 어디로 잡아볼 수가 있냐. 이런 구간과 이런 라인대로 잡아볼 수가 있죠. 일단 이런 라인대에 매물대가 좀 두텁게 쌓여 있기 때문에 최소 타겟 구간을 설정을 해드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받으면서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량 확보의 형태가 박스권도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물량을 받으면서 올리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요. 매집의 형태는 다양해요. 그래서 모양으로 외우시기보다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 쭉 끌어올려서 털고, 쭉 끌어올려서 털고, 쭉 끌어올려서 털고, 이제 상단 부근에 도달했을 때 얘네가 비정상적인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일봉상에서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정말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모았던 거를 여기서 팔고 팔았을 수 있죠. 그러면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여기까지만 보면 팔았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죠.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를 하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모아서 짧게 정리하고 죽는 단타 세력일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팔았다고 보자고요. 자, 오케이. 여기서 팔고 팔았어. 그러면 차트는 무너지는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다음날 만들어내는 이 흐름들 좀 보세요. 자, 팔아먹었으면 매물대가 형성이 되겠죠.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넘어갔으니까 새롭게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도 압도적으로 발생이 됐어요. 자, 근데 이 이후에 장중에 다시 한번 돈을 밀어넣고요. 흐름을 살려갑니다. 그리고 돌파 한번 시키고 빼요. 가짜 돌파죠. 따라붙은 개인들을 의도적으로 가두고 주가를 빼버리는 행위. 그러면 어떤 라인대가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라인대 이탈시키고 바로 다시 방향 돌리죠. 지금 이 세 종목이 흐름이 비슷해요. 분차트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털어내고 바로 다시 방향 돌리는 거 있죠. 털고 바로 다시 방향 돌리는 거. 여러분들 이게 세력의 흔적이에요.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는데도 돈이 들고요. 방향을 돌리는데도 돈이 들고 앞에 매물 소화하는데도 돈이 들고 주가를 그냥 이 구간에 위치시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돈을 못 버는 매물대 아래에서 돈만 잔뜩 쓰고 있죠. 그리고 매물대 최상단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어요. 내일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루 이틀 물량을 더 확보해서 매집량을 더 늘려가겠대. 그러면 깼다가 여기처럼 개파락으로 깼다가 걔네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소화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이 흐름을 하루 더 지속할지, 이틀 더 지속할지, 그걸 지금 당장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래에서 왔다면 알려드리죠. 낮은 가격 줄 때 몰빵하세요.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릴 수 있죠. 근데 저도 모릅니다. 당일 아침에 전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막 하루에 100개, 200개 이 모든 종목을 당일 아침에 다 볼 수가 없으니 특정 검색식을 활용해서 이거를 필터링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15개에서 30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러면 5개에서 10개 이 종목만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놓치는 경우도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그 놓치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역추적을 통해서 이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냈구나. 그런 파동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파동을 마주했을 때 매매 시나리오 정도는 세워볼 수가 있겠죠.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왔으니 여기서 슈팅이 나올 거다가 아닌 매매 시나리오로 우리가 참고 자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흐름을 마주해 보셔라. 다양하게 매수 타점을 고민을 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만 자주 돌려보시고 반복 학습을 하셔도 소통방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요.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세력의 흔적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돈과 매집량,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는지, 그리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흐름 3가지. 돌파, 장대양봉, 상한가, 신고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일단 이것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보세요.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얘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종목 가서는 얘는 이러한 흐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얘는 여기서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타점에 가까운 무언가를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온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소통방을 무료로 운영하는 이유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점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정보로 시장에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독자분들인지 확인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파란색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신청 주시면 되고요.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 받고 리딩하고 강의 팔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린 매매 기법 자료, 오전 단타 스윙, 보유 종목 피드백 다양하게 제공드리고 있고요. 중복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연락처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실 영상을 많이 돌려보시는 분들도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국에는 실전 매매로 넘어가서 직접 매수 버튼도 눌러보고 매도 버튼도 눌러보고 손절도 해보고 저라고 손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손절을 하셨을 때 어떠한 무언가를 하나씩 얻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아예 그냥 돈 잃었네, 돈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가 손절을 했을 때 놓쳤던 부분은 뭐며 이러한 흐름들을 하나 얻어가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매매를 하셔라. 제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하루하루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상 보시고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